제3강 주제는 부채 감소와 부채 감소. 부채는 우리 발화정자 그림을 그렸을 때 부채의 위치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기 때문에 부채의 감소는 왼쪽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감소와 그다음 주제는 자산 감소가 주제가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상사의 외상매입금에 대하여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자,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발행했죠? 그렇죠. 내가 발행하면 답은 당좌 예금이 되겠죠. 일단 당좌 예금이라는 한 놈이 나왔어요. 당좌 예금이라는 한 놈이 나왔고, 두 번째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이 답이 나왔네요. 외상매입금. 그러면 일단 위치 파악은 이제 두 개를 하시면 돼요. 당좌 예금하고 외상매입금에 대한 위치 파악을 하시면 돼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접근하기 좋아요. 당좌 예금이 인이다, 아웃이다. 그렇죠. 아웃이죠. 그래서 얘가 여기 오니까 얘가 여기 온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되게 편해요. 얘부터 먼저 위치 잡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얘가 돼서 외상매입금은 부채고 당좌 예금은 자산이라는 거죠. 거 써야 돼요. 거. 그러면 부채가 왼쪽에 오면 증가이다, 감소이다. 부채의 감소라는 개념을 저는 어떻게 잡고 있냐면, 저는 어떻게 마음이 들어오냐면, 갚았다라는 마인드를 계속 심어줘요. 그러면 저절로 딱 붕괴를 보자마자 갚았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여러분들은 아직 그렇게 탁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외상매입금이 왼쪽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나중에 이런 연습하면, 부채의 감소라는 것을 연습하면, 갚았다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갚다라고 가리키는 거고, 무엇이 나간 거죠? 당좌 예금이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을 보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대체고 자산 부채만의 거래니까 교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번. 현대카드사 청구에 의해 월별 카드 이용 대응. 항상 회사마다 한 달마다 일어나는 일이죠. 카드 대금이 당사 보통 예금에서 인출되었다. 여기 조금 문제시 되긴 됩니다. 카드 대금은요, 일단 여기서 이야기하는 카드 대금은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거래처는 현대카드사. 여기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개정 과목이고, 그냥 두 번째 나오는 개정 과목이 보통예금이죠.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미지급금하고 보통예금하고 두 개가 나왔고, 접근 방식은 미지급금보다는 보통예금에서 접근하는 것이 조금 편하겠죠. 보통예금에서는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죠. 나갔다라는 개념이 되죠. 이렇게. 얘가 보통예금이 되고, 얘가 미지급금이 되는데, 여기서 미지급금은 부채죠. 빌렸죠. 그런데 개념은 갚았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의 감소이다. 부채의 감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가 인지하기 위한 첫 번째 방식은 이렇게밖에 접근을 못해요. 부채가 여기이기 때문에 왼쪽에 오면 감소이다라는 말을 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지는 갚다라는 개념이 가지는 게 좋습니다. 보통 예금은 자산의 감소죠. 돈이 줄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현금이 없으니까 대체 여기는 교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다음 문제 3개월 나왔네요. 장기일까요? 단기일까요? 단기 플러스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차입이라는 글자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개정 과목은 답은 단기 차입금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어려운 글자 또 나왔어요. 이자입니다. 1번 이자 수익이다. 2번 이자 비용이다. 왜 이자 비용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거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단기 차입금과 만났기 때문에 정답은 이자 비용이 됩니다.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얘 위치가 어디일까요? 왼쪽입니다. 왼쪽. 일단 놔두고, 단기 차입금은 이제 거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쉬운 거부터 가는 거예요. 현금이 나왔네요. 이해가시죠? 그럼 현금의 위치는, 그렇죠. 현금부터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편해요. 현금을 잡아주고 나서 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31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단기 차입금 거, 그다음 여기에 이자 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단기 차입금 거와 이자 비용이 떨어졌는데 여기 단기 차입금에 나오는 계정은 부채의 그렇습니다. 자, 느낌은 갚았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비용의 발생이 되는 거죠. 자, 발생은 화살표 위로 올려줄게요. 현금은 자산의 돈이 줄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두 개 섞여 있으니까 혼합이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자 비용만 있으면 손익이고 자산 부채 자본만 있으면 교환인데 교환도 아니고 손익도 아닌 거래를 혼합이다라고 했어요. 얘는 혼합으로 처리를 하시고 한쪽에 떡하니 현금이 존재하고 있네요. 맞지요. 입금 출금 출금이 되는 겁니다. 동양 상사의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속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네 글자로 바꿔볼게요.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속은 정답은 지급업입니다. 선생님 왜 지급업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상품 매입할 때는요 상품이 재고자산이었기 때문에 재고자산이었다면 미지급금이 아니라 지급어음을 쓰기 때문에 얘를 지급어음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동양상사의 지급어음 90만 원이 만기가 되어 훨씬 읽기 편하죠. 동양상사의 지급어음 90만 원이 만기가 되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차여 지급하였다. 보통예금의 위치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보통예금이 아웃. 얘부터 자리를 잡아주면 얘는 한결 편하게 자리를 안착시킵니다. 근데 왼쪽에 지급어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얘는 부채란 말이죠. 부채가 왼쪽에 오면 부채는 감소. 그러면 얘는 뜻은 갚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부채 90만 원을 갚고 오른쪽에 보통예금 90만 원 나갔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떨어지는 모양이죠. 자산의 감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급여 지급 시 징수한 소득세를 현금 납부하였다. 자,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게 뭐냐면 급여와 그다음 여기에 보통예금 또는 현금과 그다음 예수금이라는 것이 나왔죠. 아까 문제에서. 그러니까 2강 문제에서. 맞지요. 요게 한 모양이라고 하면 여기 케이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케이스 1이라고 하면 시험에는 케이스 1이 나올 수도 있고 케이스 2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이 케이스 2 모양입니다. 근데 케이스 2는요. 두 가지의 모양으로 나와요. 케이스 2는. 그래서 케이스 2는 지금 현재 여기 케이스 2 문제인데 케이스 2의 모양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제 아까 했던 예수금을 잠깐 떠올려 보면 예수금이 1, 2, 3번과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도 이렇게 딱 써요. 다 5였죠. 1번이 뭐였냐면 국민연금, 2번이 뭐였냐면 건강보험, 3번이 뭐였냐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산재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산재는 안 들어가고 4번은 뭐냐면 소득세, 5번은 지방소득세. 요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 1이 있고 요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 2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소득세를 이야기했죠. 얘를 나오는 케이스 2 문제예요. 케이스 2 문제. 어떤 차이가 나냐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한 명이라고 친다면 이런 식이에요.
국민연금이 예를 민지시가 우리 회사라고 하면 민지시행에 국민연금 납부 고지서가 날라와요. 회사로 날라오면 10만 원이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10만 원이 부과되면 회사에서 10만 원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 10만 원 중에서 5만 원은 민지시 월급에서 빼고요. 이 5만 원은 회사에서 부담해서 내요. 10만 원에 그거를 그러니까 민지시 국민연금 통장에 딱 들어가 보면 본인은 5만 원 냈는데 10만 원이 적립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회사가 50%를 더 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는 회사 반, 본인 반 이런 부담이 있고 얘는 올 다 본인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소득세는 직원의 예수금에서 몽땅 걷어냅니다. 두 번째는 현금 납부했죠. 현금 납부했으니까 현금의 위치는 어디로 가죠? 오케이. 여기에 현금. 지금 현재 문제는 케이스2에서 여기 이제 들어가는 답인데요. 여기 답은 얘가 상계 처리되는 형식이죠. 이해하십니까? 잘 안 나오네. 그린 보이시죠? 그럼 얘의 답은 뭐다? 예수금이 답이 되는 거죠. 얘 답은 예수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수금, 현금이 정답이 돼요. 근데 예수금은 부채잖아요. 부채는 태생이 어디서 태어나죠? 오른쪽에서 먼저 태어났다가 왼쪽에서 없어지는 형태예요. 항상 플러스가 되는 곳에서, 증가가 되는 곳에서 먼저 태어났다가 반대되는 곳에서 사라져요. 단, 케이스2의 모양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경우. 국민건강고용보험에 관련된 그 예수금을 납부할 때는 회사 부담분이 여기 하나 더 달려요. 회사 부담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직원에게는 아까 전에 국민연금 5만 원만 걷었다면 나가야 되는 돈은 10만 원이 나가야 되잖아요. 회사 부담분, 요 회사가 부담하는 분. 글자 한번 적어볼게요. 회사 부담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회사 부담분이 있는데 이 회사 부담분은 통상 그냥 복리후생비로 그냥 몽땅 처리합니다. 회사마다 달라요. 어느 회사는 국민연금은 복리후생비, 건강보험은 다시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금,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 고용보험은 보험료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처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구분해서 회계 처리했어요. 그런데 해법에 보면 그냥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된다라고 나와요. 시험에는 그냥 몽땅 복리후생비 처리해버립니다. 내가 한 개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은 나누어서 회사 실무에서 기록 기장하시면 되고, 시험에는 통상 구분해서는 잘 안 나와요. 간혹 나와요. 나오면, 요거 세금과 공과도 된다고 했지. 얘는 복리후생비 처리한다고 했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나와요. 그런 문제들은. 그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공부할 때 세트로 외우세요라는 부분의 분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 세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급여, 보통예금, 예수금, 복리후생비, 현금, 보통예금 이렇게 세트로. 얘 복리후생비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케이스 1, 케이스 2 요 세트 하나랑 나중에 제가 여비교통비에 대한 세트 하나 더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왜 세트로 외우라고 하냐면 위에 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래 게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상당히 헷갈려요. 저는 이제 보자마자 이 아래 것이구나 라고 해서 여기 케이스 2 문제구나 라고 알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일단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외우고 가자.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해의 목적보다는 일단 외우고 갔다가 차근차근히 이해가 가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통으로 외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 하나 통으로 외우셔야 되고, 나중에 제가 여비교통비에 대해서 얘기도 할 겁니다. 그것도 통으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요거 하나 좀 통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요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소득세 문제가 아니라면 아래에 복리후생비가 같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복리후생비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부채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가 일어났고 여기 현금이죠? 현금이니까 뭐가 된다? 출금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나라 상사와의 판매 계약이 해지되어서 이전에 수령하였던 계약금. 자, 계약금 나왔습니다. 자, 계약금은 일단은 선땡금. 답은 아시겠지만 무조건 저는 선땡금으로 시작합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게 수금이에요. 지급이에요. 이전에 뭐였죠? 수령. 이게 수네요. 맞죠? 이전에 수령했던 45만 원. 일단 선수금 것 일단 하나 답이 나왔고 두 번째 보통예금에서 반환했습니다. 보통예금의 이제 위치 파악 한번 해볼게요. 보통예금의 위치는 오른쪽이죠. 얘가 오른쪽에 오면 얘는 편안하게 왼쪽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맞죠?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현재 레벨에서는 차대면 거꾸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얘를 해소하는 방법은, 해지시키는 방법은 쉬운 것의 위치부터 파악해주면 조금 더 덜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얘가 선수금이 되었고, 선수금은 부채고, 부채는 증가다, 감소다. 개념은 같다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금을 반환시켜줬다라는 것이죠. 맞죠? 반환시켜주고, 없앴다라는 뜻입니다. 없애고 나서 여기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채 감소와 자산 감소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7번 문제. 튼튼 자동차에서 할부로 구입했고요. 지금 이미 나왔죠.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우리 요런 단어 한번 볼게요. 과거형 단어. 자, 과거형 단어.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갑시다. 느낌으로. 니은 과거형이죠. 처리한. 맞죠? 그리고 또 과거형 단어도 뭐가 나오죠? 했었던. 맞죠? 했었던. 자, 과거형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뭘 했다가 지금 뭐 하는 것이다? 취소시키는 개념이에요. 과거형 단어가 나온다는 말은 이미 과거에 뭐 했다? 설정을 했어요. 과거에 한번 사용을 했다가 지금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과거에 뭘로 처리했다라는 거죠? 미지급금을 처리했죠. 자, 미지급금은 속으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미지급한 거는요. 미지급한 거는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죠. 내 돈이 지급할 리가 없죠. 미지급은 남의 돈이 있는데 줬었어야 되는 건데 안 줬던 것이 미지급입니다. 얘는 자산이다, 부채이다? 부채가 되는 거죠. 부채의 태생은 어디서 태어나죠? 여기서 태어납니다. 자, 오른쪽에서 태어났다가 이제 왼쪽으로 나중에 차후 상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거형 단어가 나오면 통상적으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해요. 또 하나 더 있다. 중이란 단어도.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니은, 쌍시옷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의 의미가 뭐냐고요? 미지급금이 부채잖아요. 부채의 원래 위치에서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거보다는 문제에서 얘가 좀 더 쉬워요. 맞죠? 얘부터 잡으면 이제 제가 말했던 논리가 이제 똑같이 맞아 들어갔는데 보통 예금이 지금 들어온 거에 나간 거예요. 보통 예금 계좌에서 나갔죠. 제 돈이 나갔죠. 얘가 이런 쪽으로 오니까 얘는 어디로 가면 돼? 왼쪽으로 오면 되죠. 크게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이런 과거형 니은이나 쌍시옷이나 중이라는 말이 나오면 본래 위치에서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산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부채로 하면 왼쪽으로 가요. 중으로 잘 나오는 것은 우리 앞서도 한번 봤지만 외상 매출금 중 뭐 이런 거 할 때 외상 매출금이 오른쪽으로 가요. 외상 매입금 중 이래 나오면 외상 매입금이 왼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부채의 감소가 일어났고요. 얘는 자산의 감소가 일어났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판매용 복사기 구입가. 아하, 판매용은 어떤 자산이죠? 그렇죠. 재고 자산이죠. 재고 자산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태평사무에게 지급하지 못한 외상매입금. 물론 재고 자산이다 보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재고 자산이다 보니까 외상매입금을 쓴 거예요. 재고 자산이 아닌데 외상매입금을 쓰면 안 되죠. 여기 단어 보이십니까? 중, 중. 외상매입금이 뭐죠?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남의 돈입니다. 남의 돈인데 이 부채의 태생은 오른쪽이 태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얘는 이제 중이 되었으니까 어디로 간다? 반대로 간다. 왼쪽으로 갈 겁니다. 일단 나중에 생각 한번 해보고 여기 거 붙여야 되겠죠? 거 붙이고 100만 원을 다른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지급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Q 누가 발행했을까요? 그러면 답은 그렇습니다. 답은 현금이 됩니다. 자, 현금의 위치 파악해 볼게요. 현금은 들어왔다 나갔다. 오호, 그렇죠. 여기 나갔습니다. 얘는 이제 결론적으로 상대적으로 왼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맞죠? 왼쪽에 위치하게 되니까 얘는 부채의 감소가 일어났고, 맞죠? 얘는 대변에는 정말 이거 현금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마 헷갈린다. 왜 당좌 투표로 나오면 항상 당좌예금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얘는 현금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은 자산의 감소. 오랜만에 볼까요? 입출대. 출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산, 부채, 자본만의 결의니까 도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출래 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조금 빠른가요? 지금 답을 적는 것보다 지금 제 화살표 뱅글뱅글 돌리는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답 적는 거는 이제 나중에 정리하면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뭐 어떤 차이냐면요. 쉽게 해서 강사가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의 흐름이에요. 제가 문제를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제가 영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습관을 못 버려서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문장을 끝까지 다 읽고 나서 해석을 거꾸로 해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I am a boy 하면 나는 소년에게 보이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늦게 일어나요. 예, 나는 소년에게 소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래 안 해요. 나는 이다 소년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이게 직독직해 쭉 되는데 저는 배울 때보다 나는 소년이다라고 배워가지고 끝에 문장이 떨어져야 해석이 되는 그런 생각적. 얘도 마찬가지예요. 공개를 다 읽고 나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 막 해석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논리가 개념 과목만 찾아내고 개념 과목 찾아내고 개념 과목 찾아내고 배치하고 이해가시죠? 이런 식의 생각이 되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답 볼게요. 다음 문제. 대한무역에서 상품이란 글자 나왔고 매출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자, 두 개 합했습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자, 살짝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상품 매출의 위치는 맞습니다. 수익이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일단 대기 계약금 나왔죠. 자, 선땡금 그 다음 이제 고민합니다. 지급인가 수금인가. 이 계약금은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준 거면 선급금이고요. 상대방이 준 거면 현수금이에요. 그렇죠. 맞죠. 어디 읽어도 수금이라는 글자는 없어요. 맞죠? 그냥 느낌으로 가야 돼요. 선수금은 상대방이 준 거고, 선급금은 내가 준 거고. 이 계약금은 내가 상품을 매출하면서, 미리 좀 받은 거니까, 선수금은 좀 어렵네요. 맞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좀 쉬었다 할게요. 차감한 나머지는 자기합수표. 자기합수표 뭘로 처리하죠? 오케이. 배치하겠습니다. 현금은 들어왔죠? 왼쪽. 상품 매출 어디로 하고요? 오른쪽. 그러면 요거는 잠깐 놔두면
상품 매출이 300이고 들어온 돈은 270 받았을 거네요. 맞죠? 그럼 이제 얘의 위치가 이제 판단이 되는 거지. 얘가 부채인데 왼쪽으로 왔어? 아, 감소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하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채 30을 잡아줘야 되니까 부채 감소, 선수금이 잡히는 겁니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금이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수금하고 섞여져 있잖아요. 이럴 때는 대체입니다. 대체고 한쪽에 수익 발생이 딱 있잖아요. 왼쪽 보지 말고 이럴 때는 한쪽에 수익 발생이 딱 존재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얘는 손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0번부터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상한상사에서 차입한, 아이, 대놓고 답이 딱 나왔네요. 단기 차입금 이제 한 놈 나왔고, 1000만원에 대하여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이자, 이건 고민하셔야 돼요. 이자 수익인가, 이자 비용인가. 이제 바로 나오죠. 왜 이자 비용이죠? 그렇죠. 단기 차입금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죠. 단기라는 말은 사실은 포인트가 아니고요. 차입금과 이자가 만나면 답은 이자 비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모양은 안 나왔지만 아직 대여금하고 이자하고 만나면 얘는 이자 수익이 된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자 비용 나왔고요. 금액,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오케이. 보통예금이 가장 쉽습니다.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맞죠? 네, 머릿속에 이제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예요. 재미없습니다. 예, 대변에 보통 예금이 나갔고, 근데 금액을 이제 살짝 한번 생각 한번 해보면 1000만 원에서 30만 원, 더한 거예요, 뺀 거예요? 그렇죠. 더한 거죠, 맞죠? 야, 1030. 오케이. 그럼 얘는 다 왼쪽으로 떨어져야 정답이 되겠죠. 맞죠? 이걸 만약에 내가 착각해서 970, 970이라고 착각했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제 오답이 나옵니다. 얘가 이제 대변으로 가는 사태가 발생돼요. 맞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얘가 이자 비용이 왜 또 대변이야? 이런 고민이 또 생기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제 위치 파악은 이제 숫자로 파악을 하는 게 뭐 일단 좋겠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현금이 아니니까 얘는 그냥 대 쓰시면 되고 여기는 비용하고 부채하고 섞였죠. 이게 뭐라 할까요? 혼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반복적이에요. 오케이. 가수금 나왔죠. 자, 가수금이 뭐였냐면 원인 모를. 근데 원인 모를 글을 잘 읽어보면 단기말의 가수금은 이라는 뜻은요. 이미 가수금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원인이 파악이 된 겁니다. 원인 파악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해소가 됐죠. 해소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대 조치 해줘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가수금이 현재 태생이 어디서 태어나죠, 얘는? 오른쪽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얘를 삭제 조치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거 먼저 갈게요. 이것도 어렵네요. 외상 매출금 회수분이래요. 이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외상 매출금은 자산인가 부채인가? 일단 한번 따져볼게요. 외상 매출금이라 할게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 물건을 팔고 못 받은 나의 돈입니다. 다시 물건을 팔고 못 받은 나의 돈입니다. 나의 돈인데 그럼 태생 자체가 어디서 태어나냐면 왼쪽에서 태어나요. 얘는 맞죠? 언제 오른쪽 가죠? 돈 받을 때 오른쪽 가죠. 돈 받을 때 외상 매출금 돈 받을 때
통상 어디서 카드 회사 이런 데 받을 거 아니에요. 얘는 그러면 결론 위치가 어디로 간다? 오른쪽으로 가죠. 아, 이거는 둘 다 어렵네요. 맞죠? 위치 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상배출금하고 가소금이 이제 정답이라는 건 알겠는데, 위치 파악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지금은 오른쪽에서 태어났다가 왼쪽에서 해소가 돼야 되니까 얘는 왼쪽으로 오는 게 맞고, 외상배출금은 회수분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오는 것이 맞고. 맞죠? 얘는 뭘 걸어줘야 된다? 거래처를 걸어줘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확인할게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요거는 부채의 감소. 얘는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는 거래이다. 다음. 어렵다. 맞죠?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매입, 할인.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는 단어 중에서 할인이라는 단어를 배우는데 할인의 모양이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하나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런 답이 하나 나올 수가 있고 할인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면 지금처럼 매입 할인이든 매출 할인이든 이런 글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매입 할인 쓰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지금 현재는 요쪽 모양입니다. 요쪽 모양. 이쪽 모양이고 아래 모양으로 가려면 통상적으로 매각이라는 글자랑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할인과 매각이 합해지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고요. 할인과 매각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념 과목을 쓰게 되고요. 지금처럼 할인 단독으로 올 때는 매입 할인 또는 매출 할인이라고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어음을 수령했어요. 어음을 수령했어요. 또는 어음을 지급하든지 뭐 수령하든지 또 지금은 매출 할인으로 먼저 설명하고 매입 할인 설명해 드릴게요. 어음을 수령하면 이 어음이 이제 어떻게 이제 되냐면 은행에 가서 돈으로 바꿔야 내 돈이 되는 거죠. 어음은 좀 쉽게 얘기해서 금부치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금부치를 갖고 있다고 해서 CU 마트에 가서 음료수 하나 못 사 먹잖아요. 금부치를 현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 어음이 금부치예요, 그냥. 돈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야, 이 어음은 3월 1일 되어야 현금이 돼 이야기야. 근데 지금 오늘이 며칠이냐면 2월 1일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해가요? 한 달이 지나야 돈으로 바꿔주잖아요. 맞죠? 내가 지금 설명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내 지금 설명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 지금 요거 하고 있습니다. 요거. 네, 잠시 절로 갔어요. 요거 먼저 하고 요 위로 올라갈게요. 그래서 은행에 야, 있잖아. 나 3월 1일 날 돈 되는 어음인데 돈 미리 땡겨줘. 돈 미리 땡겨줘의 개념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그래서 매출에 관련된 이야기 한 거예요, 제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이 개념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고 매입 할인이나 매출 할인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읽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통 얘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원래는 15일 이내에 갚는 거래인데 15일 이내에 갚는 거래인데 만약에 10일 이내에 갚는다면 2% 할인해 줄게라는 그런 글이에요. 읽는 방법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2 per 10, net per 15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읽을 때는 꼭 여기서 per라고 있거든요. per 10 뭐 읽는 방법이 시면 안 나오니까 net per 15 뭐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조기 회수라는 개념이죠. 우리 말로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조기 회수입니다. 조기 회수 이게 이 내용입니다.
조기 회수를 하면 네 외상 매입금 조금 더 빼줄게 라는 뜻이에요. 돈을 조금 더 할인해 줄게. 그게 매입 할인 쪽이에요. 매입 할인 쪽. 시험에 나오는 비중은 얘가 만약에 10%라고 하면 얘가 90%예요. 이쪽이 많이 나와요. 시험에는. 근데 지금 현재 내용은 매입 할인에 관련된 거라서 내가 조기 회수 또는 조기 상환이라고 하죠. 조기 상환. 조기 상환에 의해서 빨리 돈을 갚던지 또 빨리 돈을 회수해서 그만큼 할인해주는 개념이에요. 할인해주는.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영동상사에서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대금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대금을 뭐라고 하죠? 외상 매입금이라고 합니다. 외상 매입금 거가 약속일보다 빨리 지급하게 되어서 3% 할인이라는 단어 들어왔죠. 여기 할인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할인 받고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 보통예금 통장,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하다. 그럼 쉬운 거부터. 보통예금 나갔죠? 아니,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자, 조금 지워볼게요. 이 화면 조금 지울게요. 그럼 보통예금이 나갔어요. 오케이. 그럼 얼마 나갔어요? 400만 원에서 3%뺀 나머지죠.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388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388만 원이 나갔고 그러면 외상 매입금은 얼마죠? 지금 여기가 400이죠. 그러면 얘는 위치가 상대적으로 여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지금 388만 원이 떡하니 앉아 있는데 여기에 400만 원 넣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가 400만 원이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글자 이름이 뭐냐면 매입 할인입니다. 매입 할인. 여기가 매입 할인. 그럼 매입 할인은 뭐냐? 매입 할인은 자세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매입자잖아요. 원래는 400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388만 원만 줘도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수익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수익이라고 오인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런 해석에 의하면. 수익, 매입 할인은 개념은 수익 개념이 되는데, 내 상품이 예를 들어서 400이라고 한다면, 이 상품 가격을 388만 원으로 까는 형식이에요. 지금 개념을 먼저 볼게요. 내 생각은 수익의 개념이 들어가지만 내 장부에 그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샀는데 화장품이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을 샀는데 그쪽에서 이벤트 한다고 1,000원 할인해 줬어요. 그럼 개념은 수익이 개념인데 실제적으로는 나는 화장품을 9,000원 주고 산 개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가 수익이 아니라 자산을 까는 애예요. 이해가세요? 자,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잘 안 나와요.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개념은 이런 거예요. 수익이 아니라 자산을 마이너스 시키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가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이라고 하면 오른쪽이면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죠, 오른쪽이면 감소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제가 상품 400이라고 썼잖아요. 맞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아요. 여기에 보통예금은 388만 원이라 했잖아요. 여기 12만 원을 여기에 상품이라고 쓰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상계 처리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요? 상품이 400짜리로 인지하고 적었는데 조기 상환하면서 12만 원 까준 거예요. 말은 조기 상환이라고 했지만 뭐 우리 화장품으로 친다면 이벤트성에 의해서 가격이 할인된 거죠. 우리 집은 그 이너스 뭐 이름 모르겠다. 녹색 그 화장품 있잖아요. 예, 예. 할인할 때만 가요. 할인할 때만. 그거 알대 그 날짜를. 요거 할인하는 날짜 알더라고. 뭐 계속 홈페이지를 보는지 그 날짜에 무조건 가야 돼요. 가서 그 사와요. 근데 만약에 화장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할인할 때까지 기다리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가격이 400만 원짜리가 아니라 388만 원으로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뭐냐고요. 여기가 자산의 감소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개념만 갖고 가세요.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는 요거를 상품으로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험용으로 봤을 때는 조기 회수, 조기 상환, 조기 지급, 빨리라는 뜻이죠. 조기라는 말이. 자, 요런 글자가 왔을 때는 매입 할인 또는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상품에 반대되는 계정이에요. 상품에 반대되는 계정. 더 이야기하면 상품 아래에 달려 있어요. 재무상태표에도 상품 아래에 달려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여러분들 표정이 좋지 않지만,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그냥 아까, 어, 조금 더 가면 편해질 수도 있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매입 할인이라고 쓰면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상품 400에 요 아래 매입 할인 12 이렇게 쓴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는 얼마짜리다? 388만 원짜리다. 이렇게 쓰여진다고요. 이거 어디서 봤던 모양인데? 이게 A고 얘가 B면 내가 A-B다. 이렇게 있는데 맞죠? 이렇게 표시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매입 할인 말고 상품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상품이라고 쓰면 그냥 상품 388이라고 적혀요. 어느 게 더 유용한 정보예요? 얘가 조금 더 유용한 정보예요. 왜? 위에 화면은 400만 원짜리인데 매입 할인, 즉 조기 상환에 의해서 388만 원 된 겁니다. 라는 그런 정보고 밑에 거는 그냥 상품 388만 원짜리예요. 라는 정보죠. 맞죠? 결과물은 장부가액은 388만 원 똑같은 이야기지만 내적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죠. 정보의 뜻을 정보로 따졌을 때는. 그래서 매입 할인 쓰는 게 좋은데 실무에서는 그냥 상품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 말입니다. 다음. 자, 외상 매입금이라는 답이 나왔고 당좌 수표 발행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누가 발행했죠? 내가 발행하면 답은 오케이. 당좌예금. 당좌예금이 인이에요, 아웃이에요. 오케이. 아웃이니까 얘가 1로 떨어지는 거죠. 맞죠? 오케이. 오른쪽에. 그럼 외상매입금은 자연스럽게 이제 왼쪽에 안착하는 모습을 띠게 되는데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부채가 어떻게 된 것이다? 감소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왼쪽에도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맞지요? 12번에 비해서 너무나도 쉬운 문제. 12번 문제 풀고 나가니까 13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번 문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뭐 이상한데? 이것도 지급인데? 얘는 일단 그럼 왼쪽으로 한번 안착시킬게요. 왼쪽에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단 적었어요. 일단 지급하니까 뭐 갚는 거죠, 맞죠? 근데 얘 누구 거죠? 남부상사네요. 남부상사.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쌤이 거 안 쓰고 남부상사 쓰지? 고민 한번 해볼게요. 남부상사 썼다가 남부상사 이렇게 100만 원 썼다가 보니까 지급하기 위하여 당좌 수표 발행 이런 것이 아니라 딴 데에서 받은 어음을 줬네요. 이해합니까? 내가 지금 통장에서 뽑아서 돈을 주는 형식이 아니라 딴 데에서 받은 어음을 주는 거죠. 제 개념 이해가요? A랑 아이고, 아이고, B랑 C랑 보드톱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100원 주게 생긴 거죠. 이해가죠? 100원 주게 돼 지금 내 지금 100원 없는데 잠시 조금 이따 줄게 했는데 A가 여기 100원 줄게 생긴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A가 뭐라고 하죠? 야, C 니가 일로 줘라. 이 말인 거죠. 지금 이해가요?
고스톱을 쳐야 이해가지. 100원을 받을 게 있고 100원을 줄 게 생겼다는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가 15고 네 일로 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배서양도라고 합니다. 얘를 배서양도라고 합니다. 은희 씨는 바로 이해가시죠? 고스톱을 칠 줄 알아야 고스톱하면 자주 있는 일이에요. 자주 있는 일.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오늘 현금 동전이 없어. 그러면 지폐를 반 접죠. 300원, 400원 접었다가 이걸로 줄 일이 있으면 야 이걸로 줘 이렇게 하죠. 맞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대서양도랍니다. 일명 퉁치는 행위예요. 퉁치는 행위. 이해가죠? 지금 현재 내용은 남부 상사의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서부 상사가 나한테 줘야 할 어음을 서부 상사 보고 바로 줘라라고 한 거예요. 개념이. 결론은 뭐냐면 시험 목적상으로는 이런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글자 보이시죠? 요 글자. 요 글자. 어, 답이 바드럼. 무조건 바드럼. 대서양도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답은 바드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주는 돈이 뭐냐? 바드럼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주의할 점. 하나 더 주의할 점. 거래처 주의하셔야 돼요. 거래처가 달라요. 거래처가 달라요. 여기 거래처가 뭐죠? 서부 상사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받기 위해서 서부 상사의 바드럼을 준 거예요. 개념 자체가.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서부 상사의 바드럼을 준 거예요. 이것을 배서양도다라고 합니다. 얘는 지금 현재 개념이 부채의 감소가 일어나는 거래고, 얘는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는 거래죠. 오케이. 그러면 입출대, 대, 자산 부채만의 거래니까 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우리 큰 거 두 개 있어요. 매입 할인이라는 개념. 나중에 우리 이론 수업 시간에 따로 합니다. 그때 훨씬 수월하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노리는 수업은 약간 크로스 수업이에요. 크로스 수업. 이렇게. 크로스. 한번 우리 고기 잡으러 갈 때 밑밥 던지고, 그 다음, 본밥 던지고, 본밥 던지나? 나는 낚시할 줄 몰라서. 하여튼, 여기에 정답이 됩니다. 다음 15번 문제. 이말 현재 가수금 잔액은, 아하, 가수금 아까 나왔던 이야기인데, 얘 태생 자체가 어디 있다고요? 오른쪽에 있죠. 얘는 왼쪽으로 떨어질 거예요. 일단 놔두고. 한국 상사로부터 받은 상품 매매, 와, 어렵다. 상품 매매 계약에 대한 계약금. 야, 일단 어렵다. 지금 개념은 계약금이니까 선 들어갈 것 같고, 선땡, 금 들어갔습니다. 됐죠?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 선땡금은 내가 준 내 거예요. 내가 받은 남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상사의 계약금이죠. 내 계약금이면 선급금이고요. 상대방의 계약금, 선수금이네, 선수금. 선수금으로 판명이 됐답니다. 선수금의 위치는 어디죠? 오른쪽에 위치하죠. 요거는 차대변 충분히 거꾸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충분히 거꾸로 쓸 수 있어요. 대변에 선수금이라고 쓰고, 대변에서 존재하는 가수금을 까 없애버립니다. 까 없앱니다. 까 없앤다는 말을 회계용어로 상계 처리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상계 처리합니다라고 하면 싫어할까 싶어서 상계 처리합니다. 사수금을 상계 처리합니다. 왼쪽으로 없앱니다. 얘는 거래처 쓸 수가 없죠. 원래 몰랐던 거래처니까. 그래서 부채 감소와 부채 증가가 일어나는 거래입니다. 원래 선수금이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해드렸죠. 얘를 뭐라고 했냐면 제가 임시로 적는 임시계정이라고. 맞죠? 임시로 걸어놨다가 나중에 결산 시에는 이제 없애버립니다. 가수금을 계속 놔두면 안 돼요. 어떠한 원인을 판명시켜서 잡이익 처리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뭐 선수금을 찾아낸다든지, 뭐 이런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아,
아까 케이스 2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케이스 1 급여 보통예금 예수금 여기 케이스 1 문제. 케이스 2는 예수금 복리후생비가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고 대변에 보통예금 뭐 이해가죠? 케이스 1 케이스 2 제가 통으로 외워라. 통암기라고 했죠. 통으로 암기할 분계입니다. 통으로 암기하는 분계. 급여 보통예금 예수금 예수금은 이렇게 비용이랑 같이 놀아요. 그 다음 예수금 복리후생비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는 보통예금 이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및 자, 이 얘들 건강보험료는 얘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예수금과 회사 부담분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아 그렇습니다. 얘가 복리후생비. 지금 문제에서는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라고 표현했지만 어느 문제에서는 그냥 본인 부담금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본인 부담금. 아하, 본인 부담금은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회사 부담부는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과 회사 부담분의 금액을 무엇으로 납부하였다? 아, 얘가 현금이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위치가 어디로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서 현금 처리하시면 되고, 본인 부담분, 소득세하고 건강보험료는 뭘로 처리한다?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회사 부담분을 뭘로 처리한다고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이 분계는 어느 회사에서든 다 쓰는 분계예요. 맞죠? 그래서 뭐 다 쓰는 정도가 아니라 매달 쓰는 거죠. 매달. 그래서 보통 회사에 가면 요거를 저장해가지고 매달 불러오기. 현재 우리 있는 프로그램도 전월 급여를 복사할까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매달 똑같으니까 복사해서 조금만 수정하는 식으로. 원래는 ERP라고 들어보셨죠? 전사원적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여기까지 아시겠죠? ERP. ERP가 뭐냐면 이제 급여 작업을 어디에서 해요? 총무에서 하잖아요. 그럼 총무에서 자동으로 회계팀으로 보내는 거죠. 그때 이렇게 딱 분기가 딱 됩니다.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 회사 부담부는 이렇게. 그 다음 대변에 현금. 이렇게. 예수금은 이제 부채 감소지만 복리후생 B는 뭘로 끝났죠? 비용 발생. 현금이 떡하냐 오른쪽에 있으니까 출금. 얘는 섞여버렸네요. 맞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비용 혼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이거는 완벽하게 똑같네요. 가수금 나왔고 외상매출금 나왔는데 회수액이래요.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어디로 가죠? 오른쪽. 오케이. 여기에 외상매출금 거를 다시 썼는데 가수금의 태생이 오른쪽이었을 거 아니에요. 오른쪽이었다가 판명됐으니까 왼쪽으로 떨어지면 되죠. 가수금. 아까보다 문제가 약간 업그레이드 됐어요. 10이 없는데 여기 있네. 10. 10을 여기 쓰면 되는데 이제 고민하는 점 맞죠? 계약금 좋았어. 계약금은 일단 선생님이 선땡금으로 가라 그랬어. 갔어. 자, 이거 계약금은 내가 준 거예요? 남한테 받은 거예요? 되게 애매한데? 명륜상사에서 주문 누가 했는데요? 주문하면 내가 한 거고 해서 주문한 건 상대방이 한 거 아닌가? 언어 능력적인 문제다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대변에 가야 되는데 선급금이 올 수가 없죠. 대변에 선급금 갈 수는 있지. 물론 소멸될 때 실제적으로 내가 상품을 들어와가지고
상품이 인수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내 계약금이 사라질 때는 이제 상계 처리될 때는 되는데 얘는 상계 처리 개념이 아니라 원래 있는 첫 번째 위치에 안착되는 애예요. 얘는 나중에 일로 가서 없어져야 될 놈이야. 문제 문구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답은 선수금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번 문제. 한진 상사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 중 이래 나죠. 중 나오면 반대로 갑니다. 단기 차입금은 위치가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잘 모르겠다. 오른쪽에 태어난 애예요. 얘는 이제 왼쪽으로 갈 거예요. 갈 건데, 그럼 좋아.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부터 하면 되지 뭐. 보통예금 통장, 오케이. 보통예금 나왔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네. 여기 가고 얘는 이제 반대로 가니까 일로 가는 거죠. 단기 차입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되십니까? 자, 문제 다 확인해 볼게요. 단기 차입금 보통예금, 부채 감소, 자산 감소, 대체, 교환 이렇게 처리되는 게 맞겠죠. 잠깐만 순수할게요. 국민은행의 단기 차입금을 조기 상환을, 오케이, 상환? 그럼 단기 차입금이 없어진다는 뜻인데, 얘 태생이 어디죠? 오른쪽이죠. 선생님 왜 오른쪽이에요? 또 물어본다면, 바르정자를 딱 그리고, 부채의 위치는 여기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얘가 태생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얘는 왼쪽으로 떨어질 건데, 아직까지 잘 안 될 거야. 조기 상환에 따라 은행 수수료, 이자 비용 포함해서 보통 예금에서, 오케이. 보통 예금이 가장 쉬운 거네요. 보통 예금이 어디 간다? 여기 가면 되는 거죠. 한 보면 이미 힌트 받아겠지만, 보통 예금에 나가는 돈은 1억 나가고, 맞죠? 그 다음 38만원 나가고, 이렇게 따로 앉았겠죠? 합해서 적을 거겠죠? 여기에 105만원 나가고, 오케이. 이해했어. 그럼 나머지 다 왼쪽에 넣으면 되죠. 단기 차입금 여기 넣고, 은행 수수료는 뭐라고 할까요? 수수료 비용.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제 과거라고 하기 좀 그렇는데, 일단 과거에는 지급 수수료라고 썼어요. 그런데 지금 또 지급 수수료 쓰는 곳 많아요. 지급 수수료나 수수료 비용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지급 임차료라고 썼는데, 요즘에는 그냥 임차료라고 씁니다. 이해하시죠? 똑같은 말.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 많죠? 단기 매매 증권이나 단기 투자 자산이나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이 많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 지급 수수료 써도 상관없어요. 이자 비용 또 어디 가야 돼요? 왼쪽에 오면 되겠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짠. 순서가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답이 처리가 되네요. 단기 차입금, 수수료 비용, 이자 비용. 비용만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채가 섞였죠? 혼합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혼합 처리하고 여기는 이제 숫자는 세 가지 다 합한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기업은행의 단기 차입금, 오케이. 이자, 이자? 수익 비용. 오케이. 이자 비용이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는, 보통 예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오케이. 여기 보통 예금. 근데 한번 적어 볼게요. 보통 예금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단기 차입금이 없어질 거고, 단기 차입금 거는 얼마죠? 580, 얘는 580에 더하기 58,000원까지네. 맞네. 맞죠? 왜냐면 보통 예금에서 원금만 나간 것이 아니라 이자도 같이 나간다. 그럼 너 위치는 여기로 와. 왼쪽으로 떨어지면 되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자 비용이
왼쪽에서 서식한다라는 걸 알고 있죠.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580만 원에 5만 8천 원이 붙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부채 감소, 비용 발생. 이렇게 자산의 감소, 대체 혼합.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목포 상사의 매출 계약한 판매 가격 500만 원의 상품, 뭐 어려워. 아, 여기까지, 상품을 인도했네요. 맞죠? 계약이, 제가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라고 하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도를 했네요. 인도라는 말은 공급했다는 뜻입니다. 공급이 되었고요. 그럼 좋아. 답은 상품일까요? 상품 매출일까요? 그렇죠. 상품을 인도했다고 했으니까 판매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나요? 오케이. 상품 매출. 어, 많이 보니까 상품 매출은 오른쪽에 위치했을까? 위치할까요? 왼쪽에 위치할까요? 아, 여기네요. 얘는 오른쪽에 위치할 놈이에요. 일단 잠시 대기. 잠시 대기하고. 자, 두 번째. 계약금이죠. 계약금. 자, 계약금은 선땡금인데, 선땡금. 자, 내가 준 거예요. 남한테 받은 거예요. 아, 맞네. 목포 상사에서 나한테 준 거네요. 맞죠? 언제? 옛날에. 그럼 얘는 그러면 목포 상사 거니까 선수금일 거고, 얘는 태생이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대변에서 태어났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기념이 얘가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상대방한테 계약금 받고 오른쪽에 머물러 놨었는데, 얘가 이제 물건을 줬으니까, 이제 계약금 땡 치고 나머지 잔금 받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올 거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잔액은 뭘로 처리할까요? 판매하고 나서 못 받은 거니까, 재고자산 거래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답은 상품 매출하고, 선수금하고, 외상 매출금이 떨어질 건데, 우리 상품 매출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상품 매출 위치가 어디라고요? 오른쪽입니다. 여기에 상품 매출이 떨어지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 500만 원. 아, 그러면 너는 일로 와야 되겠네. 여기 50만 원 여기 잡아주고, 맞죠? 나머지 잔액은 얼마죠? 450 여기 잡아줘야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균형이 잡혀지겠죠. 맞죠? 다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선수금 50만 원과 외상 매출금 거 450만 원과 대변의 상품 매출 50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한쪽에 수익 발생이 떡하니 있죠. 아하, 너는 손익이네, 손.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뿅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배서양도. 답은 뭐죠, 얘는? 맞습니다. 바드럼입니다. 어떻게 바드럼을 기억하냐? 비읍이잖아요. 맞죠? 비읍. 그래서 거래처 주의해라는데? 그럼 이게 거래처는 뭐지? 대한무역이네. 대한무역.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한무역이고, 좋아. 여기는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 개념이 갚는 개념이네요. 맞죠? 외상 매입금 갚으니까 얘가 어디로 와요? 왼쪽으로 옵니다. 외상 매입금 갚으니까 왼쪽으로 오고, 거라고 쓰시면 되죠. 외상 매입금 갚으니까 거라고 쓰고, 그럼 얘를 대변으로 보내주고, 거라고 쓰면 되는데, 이때 거래처는 1일 상사가 되는 거고, 이때 거래처는 대한무역이 되는 거죠. 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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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여기가, 여기에 이제 주요 포인트 개념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서양도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배서양도랑 연결되는 부분. 배서양도랑 연결되는 받을 어음 부분이 있다. 거래처가 다르니까 주의하셔야 한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좋아, 좋아. 국민카드사의 당월 결제 금액은
미지급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미지급금을 의미하고 있고, 거 하나 붙여야 되겠죠? 보통예금 나왔네요. 좋아. 보통예금이 먼저 위치 잡아주죠. 보통예금은 들어왔어요? 나왔어요? 오케이. 여기에 보통예금 쓰시면 되고, 얘는 미지급금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왼쪽에 올 수밖에 없네요. 맞지요? 네. 뿅뿅뿅뿅 이렇게 되고,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여기 마지막 문제네요. 자, 상품 나왔고, 판매 나왔고, 상품하고 판매하고 나왔으니까 답은 상품이 아니라 상품 매출 나왔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계약금, 선땡금, 선땡금인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급한 계약금인가? 상대방에게 수령한 계약금인가? 그렇죠. 선수금,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 나머지 잔액, 보통예금 나왔네요. 그럼 쉬운 거부터 가겠습니다. 보통예금이 들어왔어요, 나왔어요? 오케이. 위치는? 들어왔으니까 위치는? 왼쪽. 그럼 써볼게요. 보통예금의 숫자는 얼마냐면, 100만 원을 제외하고 들어왔네요. 그러면 165만 원, 계산이 됐네. 65만 원 제외하고 100만 원, 100만 원 됐고, 상품 매출은 수익 발생이니까 위치가 어디 있죠? 얘는 오른쪽에 발생되겠죠. 상품 매출이 165만 원. 아하. 65만 원은 그럼 여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여기밖에 없는데, 65만 원은 뭐라고 한다? 선수금. 선수금 너가 왜 왼쪽에 왔지? 상계 처리됐구나. 부채의 감소가 일어난 거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자산의 증가가 일어났고, 선수금은 거 붙여 주셔야 돼요. 여기는 수익 발생이 일어났죠. 입출대에서 얘는 그냥 대 쓰시면 되고, 한쪽에 수익 발생이 머물러져 있으니 얘는 손익이라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확인하겠습니다.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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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맞죠? 여기는 상품 매출 165. 부채 감소, 자산 증가, 수익 발생, 대, 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3강 부채 감소와 자산 감소 부분의 분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